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언제나 우리 수업을 열 때는 이제 활기차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당연히 받지 않고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옆에 이거 누가 부럽다고 이렇게 한 명 또 오시던데. 이게 아까 점심시간에 산책하다가 여기 같이 여기 그 뒤에 옆에 누워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거기 어디지? 어디라 해야 되지? 여기 어디라 해야 되죠? 여기가? 그 동상 뒤쪽에 그 사이버대학교 그쪽 그 연단처럼 있는 거기에 밥 먹고 이제 잠이 솔솔 와가지고 산책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길. 왼쪽 두 명 닮았는데 누가 주영? 이 주영인가? 도윤인가?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이 대폭발 우주론의 한계까지 봤었죠. 한계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죠? 자기 홀극 문제, 두 번째가 평탄선, 세 번째 지평선인데, 말이 너무 어려운데 자기 홀극 문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랬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 평탄성 문제는 뭐라 그랬죠?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하필이면 인기 밀도랑 딱 우연히 겹쳐서 평탄한 우주가 될 수 있느냐? 지평선 문제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우주가 균질한 문제점이 있더라. 자기 홀극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인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쵸. 너무 커졌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야구공 비유 말씀드렸었죠. 이 방에다가 만약에 야구공 3개를 뿌려놓고 야 하루 동안 찾아봐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야구공 사이즈가 아니고 우리 우주가 지구만 했으면 하루 동안 야구공 3개 찾아봐 하면은 찾기가 어렵겠죠. 있는데 안 보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평탄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24자리 숫자가 일치해서 하필이면 우리 우주가 평탄한 우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얘는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죠? 그치. Like this ant on the balloon. 풍선 위에 있는 개미처럼 이 개미 있는 풍선의 공유를 인지하나요? 못하나요? 못하고 평탄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우주라는 존재에 비해서 너무 미약할 정도로 작으면 이 우주의 공유를 인지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근데 여러분이 오개념 생기면 안 되는 게 진짜 평탄하다. 오늘 이 평탄한 얘기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평탄하다라는 얘기를 상상하지 않고 수치로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심플하게 대학교만 가도 4차원, 5차원, N차원을 다룰 텐데 그걸 상상으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제가 수학 및 연습 수학 과목을 괜히 C를 받은 게 아니에요. 상상하려다가 C를 받았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수치로서 대화하도록 합시다. 자, 지평선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옛날 모형은 대폭발 우주론 모형이죠. 왜냐? 급팽창 우주론 이전 모형이기 때문에 대폭발 우주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주가 점점 팽창하는데 대폭발 우주론은 우주가 무슨 속도로 팽창했죠? 빛의 속도, 광속으로 팽창했기 때문에 광속은 일정한가요? 변하나요? 일정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옛날로 돌렸을 때 옛날의 우주는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빛이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불가능했다. 근데 예전 모형에서 속도를 확 키워서 더 작은 우주를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게 가능하다 했었죠? 이때 이미 선 정보 공유를 하고 이 기울기 보세요. 아까 광속보다 어떻죠? 훨씬 크죠? 그러니까 빛보다 빠르게 우주가 팽창할 수 있다는 가정 하나만 해주시면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선 정보 공유 먼저 지지고 볶은 다음에 후 팽창을 하면은 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계속 힘들게 설명드렸던 게 요건데 요건 교과서 그림이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교과서 그림이 굉장히 난잡하게 돼 있죠. 난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우주의 지평선은 어떻다고요? 약 138억 광년짜리 어떤 구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우주의 나이는 어떻다고요? 더 크다. 그리고 이 우주는 어떻다고요? 균질하다. 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외워줘야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얘기할 건데 현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기본 세팅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 우주의 지평선은 빛으로 팽속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팽창했다고 치고요. 우주 또한 이렇게 광속으로 팽창했을 거예요. 시간을 돌리면 얘네가 쭉 가서 한 점에 있었던 시즌이 있었겠죠. 오케이. 그때 빅뱅이 터졌을 거고. 어쨌든 시간을 뒤로 돌려봤자 아무리 돌려도 이 노란색 영역, 그 노른자 영역 같은 경우는 즉 지평선 영역 같은 경우는 우주의 사이즈를 역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전할 수 없어요. 왜냐? 얘도 광속으로 커졌고 우주도 광속으로 커졌으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 잘 봐요. 지금 빗금 쳐놓은 부분은 흰자 부분이죠. 흰자 부분은 노란색 바깥이고 파란색 안쪽이죠. 즉, 그 지평선 바깥의 우주이면서 지평선 안쪽의 우주랑 상호작용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우주다. 한마디로 노른자랑 흰자는 상호작용이 안 된다. 근데 노른자가 광속 팽창, 흰자도 광속 팽창. 그러면은 큰 노른자, 큰 흰자 상호작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근데 한 것 마냥 균질하다.
이게 무슨 문제? 지평선 문제.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이 우주를 노른자 안에 박아버리면 된다 그랬죠. 노른자 안에다가 이렇게 팍 박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지평선은 변함없이 광속으로 팽창했어. 옛날에 우주의 지평선 사이즈는 똑같았는데 이 우주를 노른자 안에 박아버리면 노른자가 뭐라 그랬죠? 사건의 지평선. 지평선 안에, 즉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안에 우주를 넣어버리면 온 우주가 지평선 안이 됐죠? 그치? 그 말은 여기서 선 정보 공유 가능하죠. 여기서 지지고 볶고 선 정보 공유한 다음에 애가 광속보다 빠르게만 팽창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선 정보 공유, 후 팽창을 하면 여기가 다 고른 게 설명이 된다. Like this 게비스코. 판단하십니다. 다 이거는 사실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관측을 해봤더니 뭐라고 있다?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이걸 뭘 통해서 알았다 했죠? 원A 초신성. 원A 초신성의 정체는 뭐죠? 그렇죠. 백색외성이죠. 백색외성은 원래 초신성 폭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질량이 부족하거든. 근데 애가 동반성의 질량을 먹다 보면은 일정 질량에 터질 수 있다 그랬죠. 일정 질량에서 터진다는 건 무슨 뜻? 일정 광도에서 터지고 그건 무슨 뜻? 일정 절대 등급에서 터지지. 그럼 우리가 관측을 한다면 겉보기 등급만 알아낸다면 겉절이 공식을 쓰면 G2만 가도 배운다 했죠. 거리를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이 이건데 이 그래프의 의미는 우리 지원 제일 마지막 시간에 다음 주 중간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X축, Y축 단위 보셔야 되는데 X축이 뭐죠? 적색이동. 이거는 여러분이 배웠던 그겁니다. 뭐죠?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기준 파장분에 얼마 변했는지 올려주는 거. Y축은 뭐죠? 거리 지수라 써 있는데 지금 그냥 이거 심플하게 거리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먼 거리에 있는 적색 이동들을 관측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프로. 보니까 모형 1, 2, 3 돼 있죠. 모형이라는 말은 진짜게요, 가짜게요? 가짜. 모델링한 거예요. 컴퓨터로 그려놓은 건데 모형 1이든 2든 3든 간에 지금 거리 지수가 낮은, 즉 가까운 거리 친구들은 어때요? 다 비슷하게 생겨먹었죠? 그러니까 여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먼 거리를 봤더니 어떻죠? 모형 1, 2, 3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미리 스포일러를 하면은 모형 1은 가속 팽창이고 모형 3는 감속 팽창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는 다다음 시간에 설명한다는 거야. 지금은 넘어가세요. 근데 거기에 실제 데이터들을 막 찍어보니까 어디에 제일 근접해요? 모형 1에 비슷하다. 모형 1에 제일 많이 찍히는데 이 모형 1은 가속 팽창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뭐한다? 가속 팽창한다. 요 정도만 알고 다다음 시간쯤에 얘 정확한 의미 해석 시켜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될 것들 교통정리 시켜드렸죠. 첫 번째, 우리 우주는 어떤 우주다? 평탄하고 가속 팽창한다. 두 번째, 프리드먼 아저씨가 살아있을 때 가속 팽창 알았다 몰랐다? 이 아저씨는 늙은이라서 몰랐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말했던 열린 평탄 다치는 다 감속 팽창 우주다. 시간과 크기가 있는데 여기서 접선은 뭐예요? 여러분 미적분 배웠잖아. 저기 수학생도 계신데 미적분 배웠죠? 순간 속도죠. 한마디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우주의 순간 팽창 속도인데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떻죠? 관측을 통해 얻어지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모델의 접선의 현재 기울기는 어때야 돼요? 다 같아야 되는 거. 요 정도만 아신 상태에서 우리가 뒤쪽에서 이거 해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우리 지원 마지막 프리드먼 우주 모형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지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결국엔 우주가 열렸냐 평탄하냐 닫혔냐 그리고 가속하냐 감속하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개의 다른 질문으로 접근하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좋습니다. Like 너 안경 썼어 안 썼어? 너 여자야 남자야? 이거랑 똑같다고. 그냥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예 처음 배울 땐 편해요. 그러니까 수환이 안경 썼어 안 썼어 물어보고 싶은데 여자예요?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질문을 다르게 하시는 게 편해요. 우리 우주가 열렸나 평탄하냐 닫혔냐가 궁금해. 뭐 해야 돼요? 임계 밀도랑 우주 밀도를 비교시켜. 그래서 우리 밀도가 더 작으면 열린 우주, 같으면 평탄 우주, 크면 닫힌 우주. 가속하는지 감속하는지 궁금해.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중력이 세냐 청력이 세냐 우주상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오늘 얘기할 거야. 아시겠죠? 저번 시간 마지막에 복습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건데 어디가 돌아가. 네, 돌아와서 빅뱅은 언제 생겼죠? 우주 나이 몇 살? 그렇죠. 138억 년 전에 빅뱅 팡 터집니다. 그때 뭐 하죠? 그냥 슉 커져요? 그쵸. 금팽창 팍 합니다. 급팽창했던 시간은 대충 외워주시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35승 초. 엄청 금방. 본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팍 커져. 근데 이때 팽창했을 때는 뭐보다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빛보다 빨리 팍.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갔어요? 아니. 한번 줄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감속 팽창. 그래서 최근엔 뭐 하고 있다? 가속하고 있다. 그 중간에 대충 변곡점을 찾아주는 건 좋은데 우주 나이가 몇 살 대충? 140억 살이니까 딱 잘라. 절반 정도 됐을 때 감속과 가속의 어떤 변곡 점정이 생성이 됐다. 여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초들 적어놨어요. 10의 마이너스 35승 초중에 급팽창. 3분의 우리 뭐 있었죠?
그치, 헬륨 원자 핵. 38만 년. 3000 켈빈 우주 배경 복사. 최초의 빛, 최초의 원자. 138억 년 당연히 우주의 나이. 이런 포인트들 잡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주론이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럴까? 이 중력파는 사실 지구가 원범위는 아니지만 여기서 중력파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주론에서 노벨상만 3개야. 첫 번째가 뭐였죠? 우주 배경 복사. 두 번째가 뭐였죠? 가속 팽창. 세 번째가 중력파. 노벨상 3개짜리를 지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다는 거지. 당연히 어렵지만 그거 여러분들이 계속 되뇌이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속 팽창 우주에서 배웠던 어떤 에너지? 암흑 에너지. 제가 이거 할 때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암흑 물질. 둘이 암흑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암흑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왜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몰라서. 다크 템플러. 안 보이잖아. 그렇죠? 안 보여. 스타크래프트 세대 아니죠? 미안합니다. 네.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 게 보통 물질. 네, 보통 물질. 얘도 다 다른 거예요. 물질은 또 앞글자가 다르니까 다른 거구나. 이거 3개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알 수 있는데 현재 우주가 이 3가지 외에는 더 이상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소가 없어요. 이거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우주의 구성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워야 된다고. 안 외우면은 이게 과거에 어땠는지 혹은 미래에 어땠는지를 대화할 때 대화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신다고. 아시겠죠? 지금 이거 외워야 돼. 보통 물질이라는 친구는 별, 은하, 원자, 입자, 소립자 매매매매 했지만 오지훈 쌤 말을 살짝 빌리면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원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친구는 다 어디 들어간 거예요? 보통 물질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게 5%밖에 안 돼요. 전체 우주에. 근데 우리 이 5%라도 확실하게 알아요? 이것도 모르잖아. 우린 과연 이 우주에 얼만큼을 아는 걸까? 굉장히 철학적인 5%. 암흑물질이라는 친구는 5의 제곱 25.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냥 외우라는 뜻이에요. 5의 제곱 25. 그럼 5랑 25 합친 것 빼면은 70. 이 암흑 에너지. 괜찮아요? 지금 외우셔야 돼. 자, 보통 물질 얼마라고요? 5. 암흑 물질 얼마라고요? 25. 얘는요? 암흑 에너지 70. 처음에 공부할 때 저는 학생 때 어떻게 외웠냐면 대략 그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이 한 70% 되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외우라는 뜻이에요. 5, 25, 70. 물론 여러분이 최근 교육과정을 보면은 이전 교육과정과 봤을 때 이 수치가 또 달라요. 왜냐? 연구가 또 진행됐거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감은 좀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자, 우주의 구성. 크게 어떻게 나뉜다고요? 물질과 에너지. 더 크게 나누면 물질과 에너지. 이 물질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우리가 아는 그 조금 나름 익숙한 그런 물질들이에요. 이 물질이 또 어떻게 나눠지죠? 보통이냐 암흑이냐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세부 정보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중력이 둘 다 작용을 하는 친구예요. 보통 물질도 암흑 물질도. 근데 암흑 에너지는 뭐라 그랬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청력이지 중력일까? 아니죠. 얘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질과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뭐가 다르냐? 보통 물질은 빛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암흑 물질은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빛이라는 건 물리학에서는 뭐죠? 전자기파잖아요. 전자기파를 받아들인 장치가 뭐죠? 망원경이잖아요. 보통 물질은 망원경으로 우리가 관측이 가능해, 직접. 근데 암흑 물질은 직접 망원경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중력적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알아내야 돼요. 아시겠죠? 암흑 에너지는 보이지도 않고 중력도 안 통해. 어떻게 알아할까? 아까 말씀드린 원해인 초신성. 걔로 아는 거다. 제가 그래서 이 말들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에서 딱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보통 물질이라는 건 빛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직접 관측이 가능하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 모든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지원의 보물, 암물, 암해를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주의 5%도 안 되는 것들을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건의 지평은 95%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암물. 빛과 상호작용 해 못해? 못하니까 직접 관측돼야 한대? 안 되지만 뭔 있어? 중력은 작용해서 중력적인 방법으로 알아내야 돼요. 아니 선생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우리 이미 배웠어. 중력 렌즈 현상. 그렇잖아요. 중력적 방법.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배울 은하의 회전곡도, 속도 곡선.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는 직접 관측돼야 한대? 빛과 상호작용 안 되니까 안 되고. 중력이 아니라 뭐로 작용하죠 오히려? 가속 팽창시킨 청력으로 작용하는 에너지잖아요. 이 정의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보통 물질은 몇 퍼센트 정도 있다 우주에? 5%. 암흑 물질은 25%. 나머지는 70%. 우리 우주는 어떻으면서 어떤 팽창한다고요?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한다 했잖아. 자, 가속 팽창하는 이유 보여드릴게. 물질은 뭐가 작용한다 했죠? 중력. 다 합쳐봤자 얼마? 30%. 얘는 뭐예요? 에너지. 무슨 힘? 청력. 누가 더 세요? 얘가 세지. 가속 팽창. 제가 PPT로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이 부분 공부를 쫙 다 했는데요. 우리 우주가 어떻다고요?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라는데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고 선생님 영상 다 받고 문제 다 풀어봤는데 도저히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상상이 안 돼요. 라는 질문이 나올 거라 했지. 근데 그 질문이 유효한 질문이라고요? 아니라고. 애초에 4차원 공간을 어떻게 상상해?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수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뭐가 크면 얘가, 비교해서 뭐가 작으면 얘가. 다시 열렸냐 평탄을 닫혔냐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게 궁금하면? 그치, 수학으로. 어떻게? 임계밀도라는 기준을 잡고 우주의 밀도가 작으면 열린 우주, 같으면 평탄 우주, 크면 닫힌 우주. 가속이 궁금해, 감속이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력이 세, 청력이 세가 궁금한 거잖아. 중력은 어떤 물질? 어떤 친구들? 물질. 물질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얘네를 더해. 그거랑 에너지는 뭐? 암흑 에너지. 배운 거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두 개의 결국에는 힘 세기를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0.3 대 0.7이니까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 어떤 우주 세팅에선 얘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감속할 수도 있지. 아시겠죠? 두 개의 다른 질문으로 접근하시는 게 편하다. 자, 이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에 대한 디테일을 한 번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위에 썼던 거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보통 물질은 직접 관측 가능하고, 왜냐면 빛과 상호작용하니까, 또 중력도 작용하는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다. 괜찮죠? 얼마밖에 없다? 아이씨, 5%밖에 없다. 암흑 물질 뭐라 그랬죠? 직접 관측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뭐는 작용해? 중력은 작용해. 그래서 뭐를 봐야 돼요? 중력적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렌즈 현상. 두 번째가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인데 얘는 대충 얼마 정도 있다? 우주에 25% 정도 있다. 중력 렌즈 현상 여러분 어디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외계행성 탐사에서는 근데 제목이 그냥 중력 렌즈가 아니라 뭐였죠? 미세였어, 미세.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력 렌즈 현상은 은하 혹은 은하 단 규모예요. 은하는 별이 몇 개 모여야 돼요? 수천억 개. 걔네가 또 모여있는 뭐 그 정도 규모에서 말하는 게 그 중력 렌즈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행성 탐사에서 배웠던 별 하나 혹은 그 별이 끌고 가는 행성 하나는 당연히 미세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올해 수특 9강 3.3번 풀어보시면은 딱 직감할 수 있습니다. 거기 미세 중력 렌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은하를 봤어요. 이 은하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우리가 보는 거니까 보통 물질이죠. 보통 물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보통 물질은 중력 작용해야 하네? 하죠. 그러니까 이 보통 물질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돼요. 심지어 태양에 의해서 별빛이 휘는 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살짝 휘어요. 보이는 거는 그냥 계산하면 어느 정도 휘게 할지 알고 있어. 과학자들 천재야, 똑똑해. 근데 그걸 계산한 거보다 어떻게? 봤더니 더 크게 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내가 뭔가 보이진 않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이 이 은하에 있어서 뭔가 더 휘게 하는구나. 암흑 물질. 이게 바로 중력을 통한 간접적 관측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복습하실 때 편하라고 1번, 2번, 3번 사고의 흐름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약간의 물리 얘기 좀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들으세요. 간단하게. 우리 물리 시간 아니니까. 회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인데 강체는 실제로 강할 강자의 몸체자를 써요. 그래서 영어로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을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대표적인 예시가 CD랑 레코드판이에요. 저는 CD 세대인데 혹시 레코드판 세대가 뒤에 농담입니다. CD랑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안쪽 궤도랑 바깥쪽 궤도 중에 어디가 더 빠르게 돌까? 그렇죠. 바깥이 더 빠르게 돌겠죠. 자,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디스를 해버렸는데. 자, 당연히 안쪽보다 바깥쪽이 빠르게 도는 거 인정? 그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거리로부터 회전 속도 곡선이 그랬을 때 이렇게 멀리 있으면 더 빠르게, 멀리 있으면 더 빠르게. 인정? 요게 강체 회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약간 물리학적 얘기를 하면요. 이 도는 친구의 궤도 안쪽에 있는 중력, 질량 때문에 애가 회전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궤도는 요만큼의 질량만 얘를 돌리지만 바깥쪽으로 빠지면은 이 안쪽 질량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수식 증명은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구학 시간이니까. 하면은 뭐 쉽습니다. 케플러 회전은 뭐냐? 케플러 아저씨가 누구죠? 천문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천체들, 태양계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요. 리스펙한 거죠. 샤라웃 한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랑 목성이 도는데 누가 더 빨리 돌게? 지구가 더 빨리 돌아요. 왜 그러냐면 얘랑 다르지. 왜냐면 얘는 아까 멀면 어떻다 그랬죠? 멀면 더 빠르다 그랬는데 얘는 가까운 게 더 빨리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 태양에 거의 모든 질량이 뭉쳐있기 때문에 오히려 멀면 이 질량에 의한 힘이 떨어져서 더 약하게 돌아요. 물리학적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가 이 정도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과학자의 마인드를 보시는겨. 이렇게 생긴 막대 나선 은하, 우리 은하죠. 이걸 알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하고 어떤 예측이 가능하냐면 중심에 딱 봐도 겁나 밀도가 높게 고르게 이렇게 막 색칠되어 있는 거 보면 중심에 물질들이 굉장히 많게 집중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회전할까? 강체 회전. 여기는 막 애들이 물질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당기는 힘이 작으니까 케플러 회전하지 않을까? 요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죠. 아이, 돈 받고 밥 먹으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죠. 그래서 물질의 대부분이 고르게 은하 중심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중심부는 무슨 회전? 강체 회전하지 않을까? 외부는 조금 저 중심으로부터 빠져 있으니까 힘이 딸려서 케플러 회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1번, 요 예상을 통해 2번, 어디 갔어? 이거 여기 1번이네. 이 1번을 통해서 실제 예상한 그래프는 안쪽은 강체 회전하고 바깥쪽으로 빠지면 케플러 회전을 할 거야 라는 예상을 한 거예요. 따라왔어요? 근데 2번, 실제 관측을 해서 그 데이터를 찍어보니까 어떻다? 안쪽 강체 회전은 맞는데 바깥쪽이 속도가 떨어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거야. 예상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친구가 강체 회전인가요? 그렇진 않아. 그렇다고 케플러 회전인가요? 그렇지도 않아. 둘 다 아닌데 어쨌든 간에 포인트가 애가 떨어져야 될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생각보다 더 위쪽으로 측정된다는 거. 그 말은 앞에서 우리가 제가 채워드렸던 배경지식과 함께 보면 결국에는 제가 회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라 그랬죠? 회전궤도 안쪽에 있는 질량이라 그랬잖아요. 어머? 우리의 예상보다 애가 더 빠르게 돈다라는 건 우리의 예상보다 그 회전궤도 안쪽에 질량이 더 많다라는 거. 근데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은하 외곽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다량 존재해서 그 외곽을 회전시켜주는 뭐가 있다? 암흑물질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물질 찾게 된 두 가지 디테일 뭐라고 했죠? 다시 중력 렌즈 현상. 보통 물질로 본 것보다 더 심한 중력 렌즈 현상이 있더라. 걔는 바로 암흑물질 때문이다. 그 다음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원래 안쪽은 무슨 회전? 강체 회전. 바깥쪽은 뭐? 케플러 회전이 돼야 됐는데 실제 관측을 했더니 어떻다? 더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은 돌고 있는 궤도 안쪽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질량이 더 분포하고 있다. 그게 뭐다? 암흑물질이다. 됐죠? 세 번째, 암흑에너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흑에너지는 어떻다고요? 직접 관측 돼? 안 돼? 안 되고. 중력이에요? 청력이에요? 청력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사실은 직감하기 좀 어려운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받아들여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암흑에너지는 온 우주에 고르게 분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왜를 묻지 말고 일단 받아들여 보세요. 온 우주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온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그런 힘이구나. 현재 이 친구는 한 얼마 정도 있다? 70% 정도 있다. 근데 앞에서 배웠던 물질, 보통 물질 얼마? 5. 암흑물질 얼마? 25. 합치면 물질 얼마? 30. 그게 무슨 힘? 중력. 근데 얘는 청력. 누가 더 세요? 30대 70 중에? 얘가 세지. 그러니까 무슨 팽창? 가속 팽창. 숫자로 얘기하자고, 숫자로. 자, 여러분이 결국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간에 따른 물질과, 즉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의 합과 암흑에너지의 변화를 추적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직접 이렇게 그림 두 개를 그려온 거예요. 제가 팁을 드리면 그래프를 먼저 기억해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실제로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해요. 앞에 거 사실 다 까먹어도 됩니다. 사실 안 돼요. 근데 얘는 진짜 꼭 알아야 돼. 얘는 진짜 꼭 알아야 돼. 자, 팁 먼저 드릴게요. 새로운 그래프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X축, Y축 단위. X축은 뭐? 시간. 이 시간이 0인 건 뭐게요? 빅뱅시. 딱 우주의 나의 0살. Y축에 뭐가 들어있죠? 밀도가 들어가 있어요. Y축 헷갈리시면 안 돼. 밀도입니다. 자,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일단은 설명 좀 이따 할 텐데 이 개형을 외워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만 수업 들었어도 이거 가려놔도 맞출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는 현재를 외워놨으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작은 거 뭐예요? 5 갖고 있는 보통 물질. 그 위에 있는 거 얼마? 25 갖고 있는 암흑 물질. 그 위에 있는 거 뭐예요? 제일 많은 암흑 에너지. 됐지? 이거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이렇게 일단은 현재를 기준으로 위에를 채워놔줍니다. 되게 특이하죠? 왜냐면은 두 개는 떨어지고 하나는 일정한, 특히 암흑 에너지가 좀 신기하죠? 뭔가 일정한. 이 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우주의 구성. 크게 뭐랑 뭐 있다? 천천히. 물질과 에너지. 물질은 어떤 힘? 중력, 땡기는. 에너지는 뭐? 청력, 미는 거. 물질은 또 어떻게 나뉜다? 보물, 암물. 그리고 아메가 이렇게 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잘 봐요. 잘 봐. 옆에 있는 그래프랑 같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복습하시기 편하도록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사고과정 써놨어요. 잘 봐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질량 보존돼 안 돼? 보존, 질량 보존. 그러니까 보통 물질의 총량과 암흑 물질의 총량 일정한 거 인정? 근데 우주는 뭐 하죠? 팽창하잖아. 그럼 밀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소. 괜찮아요? 벌써 표 4개 채웠다. 간다. 아까 암흑 에너지의 정의 어떻다 그랬죠? 온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그려져야 된다. 근데 우주는 뭐예요? 팽창. 어머, 밀도 똑같은데 공간은 팽창해. 양은 어떻게 되죠? 늘어야 돼. 다 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래프, 저 그래프에서 y축이 뭐였죠? 밀도였잖아. 사실 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볼게요. 암흑 에너지 어때요? 일정하죠. 보물 암물 어때요? 감소하는 거야. 근데 왜 얘가 보물이 안 되고 얘가 보물이 되냐면 현재 누가 더 많으니까? 암물이 더 많고 보물이 적으니까. 외워져요? 외워져? 오케이.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총량,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해.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한데 보물과 암물은 어떻게 되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 그럼 비율을 봤을 때 암흑 에너지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저는 유튜버 500명짜리 구독자를 갖고 있고 제 구독자는 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가 1타, 2타 막 이랬는데 뻘짓하다가 나락을 갔습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500명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1타가 되겠죠. 오케이? 암에는 일정해. 근데 얘네들의 밀도는 감소해. 그러니까 암의 전체 비율은 증가해. 됐어요? 보물이랑 암물은 양은 일정한데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해. 그러니까 비율도 감소한단 말이요. 그치? 근데 그 둘 중에 항상 누가 더 커요? 저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암물이 무조건 크다. 이 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 아니, 보지 말고. 이거 띄워놔. 이거 띄워놔. 자, 봐봐, 잘 봐. 여기 봐. 현준 혹시 나가면은 말해주세요. X축 뭐죠? X축 뭐야? 시간. Y축 뭐죠? 밀도였어요. 밀도 상대적인 밀도값. 국어쌤 혹시 상대 값입니까? 상대 값입니까? 상대인가요? 대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기형 어떻게 생겼죠? 두 개는 감소. 하나는 일정. 여기가 뭐죠? 현재 제일 적은 거 뭐죠? 5%짜리 보물. 그 위에 거 25짜리 암물. 제일 위에 거 이거 두 개 뺀 거 70짜리 암해. 얘는 뭐죠? 물질. 얘는 뭐죠? 에너지. 얘는 무슨 힘? 중력. 얘는 뭐? 청력. 다 더하면 30. 얘는 얼마? 70. 누가 더 크죠? 청력이 더 크죠. 우리는 무슨 팽창? 가속 팽창. 좋아. 가보자고. 표 보겠습니다. 표. 이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봐. 누구야 저거? 우주는 크게 어떻게 나뉘죠? 물질과 에너지. 자, 물질은 다시 어떻게 나뉘죠? 보물과 암물. 그리고 여기는 에. 자, Y축이 제가 헷갈려서 밀도 총량 비율이었나요? 밀도 총량 비율. 천천히. 물질은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보물 어때요? 그럼 총량? 일정해. 암물 총량 어때요? 일정해. 어머! 양이 일정한데 우주는 뭐하죠? 팽창하죠. 그러면 밀도는 감소하고 감소해야지. 됐고. 암흑 에너지의 정의가 뭐였죠? 온 우주에 고른 밀도로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어땠죠? 암흑만 혼자 일정하고 나머지 두 개는 떨어졌죠. 암흑만 일정하고 두 개는 떨어졌죠. 그지? 어머! 우주는 근데 뭐하죠? 팽창하는데 밀도는 일정해. 그러면은 총량은 증가해야 돼. 어머!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구독자 500명이야. 근데 나머지가 10만, 100만 구독자였는데 떨어져가지고 누구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10명, 5명 됐어. 그럼 내가 뭐가 됐죠? 내가 1타가 됐잖아. 그러면 내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나락가라! 감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뭐가 더 크죠? 언제나 암물이 크다. 그래서 현재는 얘 5, 얘 25, 얘 70. 이거 물질, 중력. 이거 뭐? 에너지, 청력. 뭐가 더 세죠? 청력이 더 세죠. 우리 무슨 팽창? 가속 팽창. 끝.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눈썰미 좋은 사람은 하나가 딱 보일 거예요. 얘네들이 변화할 때 어떻게 변화하죠? 내가 일부러 필기 이렇게 놨는데. 두 개랑 하나가 세트로 돌죠.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봐봐요.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좀만 힘내봐. 거의 다 끝났어. 기출문제 사고 연습인데 A, B, C가 각각 보물, 암물, 암해 중에 하나래요. 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따라와. 1번 밀도인데 A라는 친구는 감소했고 B라는 친구는 일정하고 C라는 친구는 감소했대요.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을까? 두 개 하나 놀죠. 얘는 암입니다. 나머지 둘이 물질입니다. 뭐가 보물이고 뭐가 암물이 이게? 모릅니다.
괜찮아요? 네. 두 개 하나로 놀기 때문에 혼자 노는 녀석이 암해요. 나머지 두 개는 보물인지 안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질이에요. 다시. 밀도인데 A는 증가했고 B는 증가했고 C는 일정하다. 그럼 얘는 뭐죠? 암해. 얘는 뭐죠? 본문 안물. 근데 뭔지 각각 매칭 안 되지.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치? 얘가 증가하면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뭐 있어? 자료 제공을 미래에서 과거로 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이 텍스트, 이 세팅 하나에서 여러분이 지금 세 가지의 정보나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자, 밀도. 잘 봐요, 잘 봐. ABC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까지는 잘 따라오셨을 것 같아, 다. 2대1로 움직이니까 1로 움직이는 애가 암해인 거 인정? 네, 나머지가 물질인 거 인정? 그리고 얘네들이 추가 정보 없으면 매칭 못하는 거 인정? 근데 원래 밀도가 일정한 친구는 뭐 암흑 에너지 밀도가 일정하면 나머지 두 개는 어때야 된다 했죠? 아까 이 그래프 봐봐. 암에 일정한데 두 개 감소해. 그러니까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 거죠? 지금 이 순서대로 시간 흐르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정해. 근데 나머지 두 개 증가했지. 자료 제공 순서가 역방향이라고. 이것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자, 다시 해볼까? 오늘 이거 연습하고 여러분이 내가 이것 때문에 영상 찍는 거예요. 지금 필기하지 말고 보고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돼, 필기는. 영상 보면서. 자, 이번엔 총량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총량. 얘는 감소했고 얘는 일정하고 얘는 일정하대. 뭐가 암해일까? 혼자 노는 A가 무조건 암해. 나머지 두 개가 물질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잘 봐요. 그래프를 떠올려봐. 아니면 저 표를 떠올려봐. 지금 암흑 에너지가 혼자 노는 애인데 얘가 감소했죠. 근데 암에는 계속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 늘어나야 되잖아. 우주 팽창하면서. 근데 얘는 그러니까 자료 제공 순서가 뭐예요? 미래에서 과거로 역순을 준 거지. 한 번 더. 또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총량입니다. 다시. 일정 증가네요. 그러면 C가 뭐죠? 암해고 나머지 둘이 각각 고물 안물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물질이야. 근데 계속해서 암해가 혼자 노는 애가 증가했죠. 그러면 시간은 계속 앞으로. 이 순으로 준 거지. 다시. 비율로 왔습니다. 비율. A는 감소, B는 증가, C는 감소입니다. 혼자 노는 거 뭐죠? B죠. 얘가 암해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물질입니다. 암해가 증가했네요. 그럼 시간은 선순환이죠. 앞으로 줘, 그냥. 미래로 줘. 마지막. A가 증가, B가 증가, C가 감소입니다. 2대1로 노는데 혼자 노는 게 뭐죠? 암해죠. 암해가 감소했는데 그럼 뭐예요? 암해는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준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혼자 노는 놈이 뭐다? 암해고 둘이 노는 물질이 뭐다?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이게 물질이다. 얘네들이 추가적인 정보가 없으면 사실 매칭을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는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약간의 상황 분석만 하면 뭘 할 수 있다? 자료를 과거에서 미래로 줬는지 미래에서 과거로 줬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어진 우주를 상상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수치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이 우주가 어떤 우주인지 궁금해. 그럼 첫 번째 질문. 열렸어, 평탄이야, 닫혔어를 알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우주 밀도랑 인계 밀도 비교해. 그래서 우리 밀도가 더 작으면 만약에 열린 우주. 아니지, 가속 팽창 나오면 안 된다고. 밀도 비교시키고 있잖아. 두 개가 같으면 평탄 우주. 우리 밀도가 크면 닫힌 우주. 끝! 치워. 가속이 궁금해, 감속이 궁금해. 뭘 해야 된다고? 중력일세, 청력일세. 만약에 중력은 누가 주는 힘이죠? 물질, 즉 보물과 암물. 청력은 누가 주는 힘이죠? 에너지. 그러면 결국 물질과 에너지 함량 비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얘기하자고. 수치로 그냥. 근데 현재 우리 우주는 물질이 얼마 있죠? 5 더하기 25에서 30 있고 에너지가 얼마 있죠? 70 있잖아. 그러니까 수치상 봤을 때 누가 더 많아요? 얘가 크니까 가속 팽창. 어떤 우주에선 얘가 30, 얘가 70일 수도 있잖아. 이론적으로 그냥 상정했을 때. 그러면 그 우주는 뭐 하는 거죠? 감속 팽창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 찍는 이유는 이거를 집에 가서 꼭 오늘 복습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모형 들어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5개의 그래프 해석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원웨이형 초신성을 통한 가속 팽창 그래프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그거 해석하는 거 하면 딱 다음 주 진도 딱 끝나요. 그러면 지원이 끝나요. 박수 한번 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올라가는 거 꼭 보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빨빨빨빨. 고생하셨습니다. 뿅.